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니다. 더욱 막강해져서 돌아왔는데요. 프로그램 구성부터 배틀 룰까지 바뀐 만큼 여러분의 투심을 저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을 다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저 PBR까지 고루고루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힘이 꽤 강했는데 시장 상황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둘 다 들어오면서 2649선에 마무리됐습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견인을 했습니다. 2% 넘는 상승폭을 계속 그려갔는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더 자세히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이 매수세가 IT 업종에 좀 집중됐다는 점 수급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 부분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그 특징적인 부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SK하이닉스가 3년 만에 15만 닉스의 명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5% 넘는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이 훈풍은 엔비디아의 훈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와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여기에서 반면에 운수장비 쪽에서 좀 메이저 쪽 차익 실현 매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에서 그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기아와 현대차에는 좀 다른 행보가 보이는데요. 이 자동차 쪽에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1위부터 5위인데요.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의 훈풍 거세게 확인이 됩니다. HPSP, 21% 넘는 상승으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이 AI 키워드는 시장의 훈풍을 몰고 올지 계속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저희와 계속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서 이 밑에 아랫단에 있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대장주격의 탄력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부터 수급까지 연휴 전에 모두가 웃으면서 마무리됐던 시장이었는데 연휴 이후에도 웃을 수 있을까? 좀 약간의 우려로 시장이 마무리됐죠. 그런데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도 좀 받쳐주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메뉴를 골라야 좀 더 맛있게 그 메뉴를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를 계속 세세하게 잡아드리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생방송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투자 판단 도움 받으실 방법도 마련해 뒀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문 활짝 열어뒀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영어로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 지금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죠.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또 시즌2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뵀잖아요. 다음 장을 또 시원하게 간파할 수 있는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두 가지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PBR 관련 종목들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달 안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이때
때문에 오늘 역시도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줬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주에서는 흥국화재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들 수 있죠.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PBR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후로 현대차는 36% 그리고 기아는 10% 상승을 기염을 토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쪽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태양금속 그리고 알맥과 같은 종목들이 10% 안팎의 상승세를 또다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강펀치 키워드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궁금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곧 나올 정부 발표에 맞춰서 세론으로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담을 수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잠시 후에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열풍입니다. 우리 연휴 동안 ARM이 호실적을 내놨잖아요. 이 때문에 무려 3거래일 동안 100% 가까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총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기저에는 엔비디아가 범용 AI 칩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AI 칩 시장에도 뛰어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반도체 쪽에 상승 탄력 가져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디자이 하우스, IP 그리고 테스트 소켓, 패키징 쪽이 두드러졌고요.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가온칩스와 HPSP와 같은 종목들이 각각 21%대, 26%대 상승 탄력을 가져간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시세가 정말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고 상승 탄력 그대로 이어간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할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제2의 한미반도체, HPSP, 제2의 가온칩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 역시도 저희 이동훈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강펀치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역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연휴가 좀 짧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짧은 아쉬움 속에서 미국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빨리 열리기만을 또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연휴를 즐기고 와서 항생장이 휴장을 해서 일 수도 있어요. 항생장이 오늘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좀 좋은 분위기 계속 가져가면서 오늘장 강펀치 키워드 또 잡아주셨잖아요. 네네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고 또 명절 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증후군을 확 날려버릴 수 있도록 네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저 PBR 관련주 열풍인데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정말 이 저 PBR 관련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곧 발표가 더 상세하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주가 부양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단기 과열에 엄청난 또 뭐라고 이게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대 반 설렘 반 이제 걱정까지 하는 상황이 네. 왔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흥국화재가 실적이 역대급을 또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이나 증권 이런 은행 관련주들의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 PBR 관련주로 인해서 이러한 섹터가 지금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로도 저 PBR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동훈 멘토가 나왔으면 뭐 자동차를 얘기하겠지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자동차도 당연히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4년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가지고 왔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재밌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어찌됐든 2024년도 이 쌈장 시즌2를 하면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일단 두 번의 월간 순위 1위를 기록했던 부분에 제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방송, 좋은 종목 안겨드리겠다는 점 여기까지 한 말씀을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오프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즌2로 좀 모습을 새롭게 단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즌1부터 계속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야, 거기에서 또 월간 1위를 두 번이나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시즌2에서는 어떻게 또 새로운 각오한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오히려 굉장히 부담감이 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어서 떠나볼까다라고 생각은 좀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탄력 있게 연말과 연초를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24년도 쭉 함께 하면서 좋은 수익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위안을 삼고 또 앞으로 12월 1월에 월간 순위 1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또 순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좀 더 러프해졌어요. 매주 나오는 이제 1위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 룰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수익률 극대화로 좀 와보면 좋지 않을까. 5% 오동훈 얘기 안 듣고 좀 이제 수익률 좋을 때 좀 많은 수익률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룰이 또 바뀌었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수익을 극대화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펀치 키워드를 꼽아 주셨으니까 이 저 PBR 관련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저 PBR 도대체 이게 뭔가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 저 PBR이 여러분들 딱 아시면 주당 순자산 가치.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곳들은 굉장히 그러한 평가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못할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 지원책으로 나오면서 이번 달에 이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근데 작년도 일본의 사례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보자면 일단 주당의 순자산 가치가 1 이하인 이런 상장 기업들을 자본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이제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겠다. 투명하게 기업을 보고 또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고 취지가 아주 좋죠.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한동안 뭐 손해보험이나 증권사 좀 작년에 배당을 못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부터 다시 배당을 시작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아직까지 실적 매출은 회복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이런 저 PBR 관련주들 좀 집중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이 이제 너무 고점이 아니냐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니까 포트를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 저PBR 관련해서 먼저 좀 문을 열어주셨는데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정책적인 모멘텀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 지금부터 좀 챙겨볼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전략 계속 투자 판단 도움도 받아 가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볼게요.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네. 과열 양상에 네네네.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게 그 신용거래 융자가 작년 말만 해도 9조 원 그렇죠. 좀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이게 9조 7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게 에코프로 같이 그 2차 전지 열풍 불 때와 거의 속도가 비슷하죠? 비등비등하다라는 엄청나게 빠르죠. 수준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B2. 네. 정말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저PBR 관련주에 투자를 하려고요. 이 정도의 과열 양상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익이 충분히 나올 거고 과열 양상이 있다라는 건 맞는데 네.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이익의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들의 모멘텀들을 좀 보면서 네. 저PBR 관련주들에서도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 기업들의 가치를 하나하나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배당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단기 과열급 등에 대한 차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이런 과열 양상에서 포트를 좀 저PBR 쪽으로 많이 담아두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시고 그 비중 축소 안에서도 오늘 제가 또 종목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2달간의 양상 흐름 이어지는지 만약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릴 건데 그 손절가를 이탈을 하는지 손절가를 지키면서 제가 원하는 진입가 자리에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오늘 흥국화재 상한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느냐? 자, 과대 상승 너무나 이제 과대 양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나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까지. 네.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도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지켜볼만 하겠다는 그렇죠. 부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저PBR 관련주 안에서도 금융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볼게요. 먼저 금융 볼까요? 네네. 말씀 주셨듯이 네. 흥국화재, 네. 뭐 롯데손해보험, 네. 정말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하고서는 풀리지 않고 마감된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래서 매수 기회인가라고 네. 고민이 되는 건 코스닥 쪽에서 좀 기운이 살아나면서 오늘도 좀 계속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혹시 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루 만의 상승이 전일 뭐 엔비디아와 ARM의 상승으로 인했고 ARM이 30% 5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섹터들이 있었기도 하고요. 아마존의 시총을 잠깐 뛰어넘었던 엔비디아의 흐름으로 인해서도 이런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이 좋은 건데 제가 장 초반 말씀드렸듯이 오늘 항생장이 안 열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밤에 CPI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또 어떤 방향성으로 돌려버릴지 몰라요. 근데 저PBR 관련주다, 뭐 반도체다 전반적으로 오늘 첫 방이기 때문에 좀 제가 상승할 수 있는 빠르게 수익 구간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무섭죠.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금요일 날 상승 좋아서 추세 받았는데 월요일에 제가 나왔을 때 완전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오면서 국내 증시 암울하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상승에 너무나 조금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네. 오늘 CPI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걸 하느냐 동시효과 상황에서 장중에 아침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일 아침에도 제가 8시 40분에 공개 방송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밤 나스닥 본장 전에 CPI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이후에 또
종목들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가는지 또 오늘 빅테크들이 어떻게 가면서 내일 아침 우리 증시 상황이 어떠한 변동성을 일으켜 줄 것인지는 내일 아침 장중 무료 공개 방송 8시 40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봐야 내일 앞으로 우리나라 일주일간의 방향성이 나온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지 저 PBR 관련주들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증권사 손해생명보험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종목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섣부르게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네. 아, 맞습니다. 사실 이 보험주에서 오늘 나온 시세는 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저 PBR 안에서도 좋은 시세 그리고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내일장에서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CPI, 오늘은 또 CPI, 내일은 PPI 발표가 되죠. 이런 매크로 지표 안에서도 흐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흐름 같이 챙겨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셨듯이 8시 40분 동시효과 관련해서 동시효과 챙겨가면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동우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키워드는 잠시 후에 또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죠. AI 열풍, 반도체 고공행진 이렇게 또 잡아주셨는데 우리 시장 또 쉬는 동안에 강한 흐름을 챙겨갔던 미국장의 네네. 중심에는 반도체 AI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여기에서 좀 중심을 먼저 좀 바로미터로 잡아보자면 TSMC의 실적 네. 안에서 좀 시작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네. 업황을 잡아본다면요. 네네.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러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TSMC의 메모리 선행 지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오. 이러한 선행 지표가 반등을 시작을 하면 TSMC의 12개월 선행 EPS가 있는데 그 EPS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호황기를 누린다라는 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종 자체도 이제 상반기에 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업종은 좋을 거고 내년 2024년 1년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최근에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지금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담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네. 오늘 HPSP 가온칩스 좋았잖아요. 너무 근데 또 좋았죠. 동진세미캠 가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도 좀 담는 종목들이 외인기관의 수급이 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게 간 종목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며칠 동안 좀 조정장이 왔는데 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받고 급등하는 종목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4분기 실적 기대 아직 안 나온 기업들 꽤 많습니다. 그 4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대감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가 밀림 상황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국인이 같은 섹터 안에서도 담는 종목들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도 매출에 대해서 회복을 했던 기업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 역대급으로 이번에 실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게 몇 년 만이에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기대 이하, 기대 항상 이하. 걱정거리 투성이었고 삼성전자 6만전자, 5만전자 얘기 나올 그 시점에 빠르게 8만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갱신을 딱 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 반도체 업황 섹터는 2년 주기로 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돌았던 원동력이 뭐였죠? 빅테크 기업들 미국 주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SK하이닉스는 가는 거고 SK하이닉스가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40%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시면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 21일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그 네. 4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렇죠. 실적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나오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네. 엔비디아의 훈풍은 우리 시장에도 엄청난 훈풍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TSMC 관련해서 좀 시장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향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금요일에 TSMC와 SK 하이닉스가 네. 서로 HBM4죠. 네네. 개발 협력을 하겠다라는 네.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반도체 엄청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우리 네. TSMC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셨다면 SK 하이닉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가? 고대형 메모리가 일단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메모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제 부피를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 HBM4가 언제 상용화가 되냐면 2026년도에 상용화가 돼요. 그럼 올해 늦네요.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5단계. 지금 그게 HBM4가 6단계거든요. 네. 그럼 5단계가 HBM3E예요. 이 5단계가 올해 상용화가 되고 이제 양산 시작이 되면 상반기에 공급을 한다. 그럼 얘가 일단 성공을 해야죠. 당연히 HBM4는 기대감이에요. 아직 5단계가 공급이 안 됐는데 벌써 4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대감일 뿐이고요. 저는 이 HBM3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꾸준히 1부터 지금 3까지 4단계까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갈 거죠. 그럼 뭐 봐야 돼요? SK 하이닉스의 상승 추세를 봐야 됩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갱신했다 살짝 밀리긴 했는데 15만 닉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15만 원. 그리고 그 전에 고점 한번 뚫고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 네. 역시 그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볼 필요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 AI 그리고 HBM까지 키워드 계속 잡아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 계속해서 그 투자 판단에 관한 도움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분위기에 맞는 종목 전략을 더 세세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지 아까 또 멘토님이 어깨가 무겁다, 좀 부담된다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부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종목 전략 세우기 전에 상황실 먼저 들러서 저희가 또 새로워진 시즌2에 관한 룰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저희 새롭게 꾸며진 수익 배틀 3장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정호 멘토님과 진짜 주식팀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정호 멘토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이동훈 멘토님, 진짜 주식팀, 이주호 멘토님 이 모든 팀들이 함께 참가하게 됐죠. 그리고 저희 운영 방법도 조금 달라졌어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기존에는 일주일간의 수익률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대폭 늘어나서 2달간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보이시는 것처럼 멘토별 포트폴리오 최대 7종목으로 또 구성이 되게 됐어요. 기존에는 3개였잖아요. 이제는 이게 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멘토님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들의 실제 계좌를 운영하듯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다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수익이 좋아 혹은 중장기 수익이 좋아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운영 방법도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저희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하단에 참여하기 누르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거 함께 누르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종목을 편입하거나 아니면 전략 변경 이것이 모두 다 방송 중에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송 시청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팍스타
스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열어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하기 다시 보기 누르시면 방송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시고 혜택 누려갔다 하시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포트에 직접 숨결을 넣어드릴 수 있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하나하나 잡아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상세하게 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시즌2로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첫 주간은 멘토분들이 신규 종목을 방송 중에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멘토님이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 거죠. 공개해 주실 거죠. 멘토님. 네네. 집중해 주세요. 지금 네. 옷에 있는 먼지 떼신 거예요? 공개해야죠. 공개할 겁니다. 네, 네네. 종목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엄청나게 네. 기대를 또 하고 계실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편입을 계획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아까 또 어깨 무거우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서두가 저 PBR이었으니까 저 PBR이면 당연히 자동차겠지 하실 거예요. 자동차겠지 또 하실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 네,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 성화이텍이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PPT도 준비해놨어요. 나는 자동차 더 볼 거다. 저 PBR 아직 살아있다. 과대낙폭주 뭘 볼 거냐? 성화이텍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져와요? 다음 방송에서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 매도가가 제 마음에 드는 오늘 만족할 만한 게 아니었고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또 차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많이 찾다가 제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생명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보험주?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보냐 했더니 워낙에 지금 저 PBR도 저 PBR이고 그리고 나서 배당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주가 흐름 양상도 이게 고점이냐 상승이냐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PPT를 준비해 왔는데 네. 지금 이 PBR이 0.4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이냐? 동양생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동양생명의 PBR이 현재 0.42.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가지고 캡처를 했을 때는 5,270원의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 장마감 후에 조금 소폭 올랐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종목을 지금 최근 추세를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물량을 보이고 있고 저는 지금 거래량이 2월 1일 정도의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186만 주가 터지면서 450원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명절 전 7일, 8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170, 260원 정도 3거래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180만 주, 그러니까 150만 주 이상만 한번 나와 준다면 한 번 더 슈팅 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스피가 2600 돌파를 하고 굉장히 코스피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 못 따라가는 움직임에서 코스피 코스닥에 상반된 엇갈림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무조건 말씀드렸던 게 뭐냐, 외인 기관이 올해 어느 쪽의 종목을 좀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특히나 기관 수급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동양생명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오늘 소폭으로 제가 준비했던 순간만큼에는 기관이 소액 빠지긴 했는데 전 앞으로 추가적으로 1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업 수익, 영업 이익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5.4%의 상승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으면 다 마이너스 적자 지속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과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왜 2021년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결산 배당을 올해 실시를 합니다. 네. 자, 22년도 순이익이 73%나 빠지면서 배당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23년의 순이익이 무려 265.5% 급증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양생명 배당을 보시면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꾸준히 배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한동안 멈춰 있던 게 2년 만에 결산 배당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좋은 소식이 저를 이 종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잘 안 건드리는 종목군이고 섹터예요. 근데 저 PBR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현대기아차만 밀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금융주 안 건드리는데 어떤 종목을 볼까? 결국에 제가 봤던 거는 2년 만에 빠르게 회복한 영업이익 회복과 그리고 결산 배당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 모멘텀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당 시즌을 노려본다면 그렇죠. 언제 정도까지 어느 기간 얼마나 좀 전략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이제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회복이었고 그 영업이익 자체가 200 몇십 50% 넘는 상승을 2년 만에 빠르게 마이너스 73에서 플러스 256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이 저PBR 관련해서 아마 고점을 어디까지 갱신할지는 모르겠으나 주가 빠지는 종목, 지금 우리가 이거 배당 받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달 안에 이 종목으로 저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더 1번이에요. 그래서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근데 일단 저의 단기 목표는 네. 일단 2달 안에 이 종목이 몇 %의 상승을 이루어내느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이제 물어보시겠죠. 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거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참여 많이 하셔서 여쭤보시면 배당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먼저 생각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앞으로 몇 %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화 안 났어요. 저는 이거 솔직히 기대돼요. 엄청 기대되는 화나신 거 종목이고.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기대되는 부분, 네네. 그래서 동양생명 관련해서 기대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또 말씀해 주실 건데,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네네. 생방송 중에 말씀해 주실 가격 전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저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알아내야 네네.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5,34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5,34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 5,480원이에요. 근데 이 5,480원을 더 뚫을 거야? 뭐야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단기간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건데 차트를 줄여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그러네요. 지금 최고점이 7,990원인데 저기까지 가는 거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5,500원 이상만 되면 이거 굉장히 상승 추세 좋다. 그리고 5,600원, 5,700원의 매물대가 있어서 그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 지금 여기 보시면 5,640원 부근을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매물대를 그어보면 최근에 4,900원대를 돌파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4,900원을 안착하고 5,640원이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이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제가 보고 싶은 금액은 지금 밑에 4,900원 부근이 뭐겠어요? 저한테는 손절 라인이겠죠. 그래서
얘 라인을 4,9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5,640원이라는 저 매물대를 소화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 1차 목표가는 5,640원 아랫단 5,500원 구간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5,340원 종가보다 저 오늘 조금 더 빠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만약 내일 오늘 CPI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내일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5,200원 구간에 한번 기회를 주면 5,200원에 진입을 해서 5,500원에 목표를 하고 만약에 5,500원을 빠르게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타점을 다시 한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에 제가 수요일에 나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양생명의 주가 상승 흐름이 어떤지 만약 아쉽게 4,900원이 이탈된다면 어떠한 모멘텀으로 어떠한 흐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러한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는지를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방송 나가기 전에 궁금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공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아침 동시호가 상황에 무료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 동양생명 궁금하신 분들 아침에 물어보시고 만약에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서 저랑 더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뭐예요? 손절 라인 잡기 전에 빠르게 손절. 뭐 목표가 도달했을 때 더한 극대화 수익률 더 저한테 팁을 받아가실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동양생명 또 이렇게 저PBR 관련해서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 오늘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일단 5,200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 CPI 발표 후에 흐름을 좀 더 챙겨볼 필요 있겠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흐름은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5,640원 좀 매물 소화 후에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4,9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어떤 종목,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편입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전략을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추후 투자 판단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챙겨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굉장히 급등세 딱 잡아먹고 왔었던 종목 다시 한번 재공략 들어갑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죠.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52주 신고가 갱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어요. 조정이 오고 나서 지금 빠르게 2, 3거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한 3, 4거래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방송에 안 나왔고 시즌2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저 21선을 좀 유지하고 있어라. 그래서 21선 유지만 안 하면 내가 이거 무조건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오늘 갭상 출발을 하고 양봉을 보여요. 근데 종가되기 직전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야겠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 왜? HBM SK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따라갈 수 있는 HBM 후발주자의 후공정의 소부장에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이오테크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변동성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기관 외인의 수급을 좀 보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누적 순매수량은 외인 기관이 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최근에 3거래일 기관이 좀 뺐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2거래일 정도 뺐고 오늘 좀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2,500원이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더라는 부분은 외인기관이 오늘 좀 물량을 덜어냈다. 하지만 누적 매수량은 아직까지 외인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수급 방향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수급 동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지금 매출액이 마이너스 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9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5억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좀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4분기 영업이익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투입이 되고 있고 이 레이저 공정 장비 생산을 하는 이 업체가 이 패키징에 투자를 하면서 매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3분기 대비해서 지금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재무제표에서의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52주 신고가 이후에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지난주에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이어지기를 바랬었는데 오늘의 갭상은 어찌 됐던지 간에 지난주 미국 빅테크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따라간 움직임이 있었죠. HPSP나 가온칩스처럼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리노공업도 함께 보면서 이걸 패키징을 보면서 소켓을 볼까? 지금 HBM을 볼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따라가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1일 엔비디아 실적 저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의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도 또 직전 고점 돌파 안착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좋습니다. 게 이오테크닉스 제가 여러분들 언제 잡아드렸는지는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때 기억을 그리고 그때 시청하셔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이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 저길 잡았다? 하루 만에. 네. 내가 저길 잡았다. 내가 단 하루 만에 저걸 잡아 먹었다. 바로 나다. 이오테크닉스 수익의 짱은 나였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월간 수익률 1위를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강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는 여기 61선 봤어요 또. 제가 이 61선에서 지지라인이라고 하고서 이거 갭상하면서 이 구간 다 잡아드렸는데 결국에 이 21선을 유지를 하고 있으며 오늘 갭상을 출발을 했죠. 자, 오늘 음봉 마감했던 부분 182,600원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조금 동시호가 상황이 들어가긴 뭐하고 제가 8시 40분 무료 공개방송 열면서 동시호가의 흐름을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나서 182,000원짜리 오면 들어갑니다. 근데 182,000원짜리 들어오면 들어가고요. 목표는 제가 20만 원 1차적으로 일단 볼게요. 20만 원을 건드리면 직전 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상향 조정은 목표가 상향 조정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82,000원 매수가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20만 원 돌파 안착 여부를 지켜보면서 손절 라인은 어디겠습니까? 168,000원. 이 168,000원을 제가 왜 갖고 왔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 21선이 이탈하지 않고 지켜냈던 이 구간 그리고 최근에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하고 있었던 부근의 흐름 그리고 제가 저 노란 동그라미 잡아먹었던 시가 부근 그래서 이 시가 부근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저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가 내려오면서 조정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날 제가 1월 19일에 잡아드렸던 이 구간의 시가를 이탈하면 일단은 조금 손 놓고 봐야 되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세 상방의 21선 지켜가면서 간다면 일단 182,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여러분들께서 182,000원이 한번 내려왔다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한번 진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68,0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까지 반도체 키워드를 안고 있죠. 또 엔비디아 훈풍을 통해서 오늘장까지도 반도체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이오테크닉스 두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매수 자리는 182,000원 주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돌파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서 또 상향 조정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략을 드리지 않고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저희 방송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손절가 16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21선 구간으로 또 잡아주셨던 또 이평훈 선생님의 명성에 맞게 또 잘 잡아주셨으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8시 40분이죠. 동시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또 저희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무료 공개 방송도 챙겨보시고 장중 전략까지 가져가시면 더 든든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멘토님 오늘 저희 시즌2 이렇게 첫 방송 나와주셔서 네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연휴 이후에 또 저희가 연휴 쉬는 동안 또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앞으로 이벤트도 많을 텐데 네. 정리를 좀 살짝 해주실까요?
그래서 일단 첫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너무 시간은 잘 잘해주셨는데요? 갔네요. 시간은 잘 간 것 같고요. 일단 2월 13일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10시 30분 맞아요. CPI를 좀 주시를 해야 하고요. 이번 주 증시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최대 영향을 줄 겁니다. 최대 변수가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미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다시 들어오느냐. 워낙에 고점인 3대 지수 모두가 조정이 올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라 좀 이러한 상승 이후에는 좀 조정이 왔을 때 좀 빠르게 우리나라 증시도 좀 그 내려갈 때만 디커플링이 아니라 올라갈 때 커플링 해주는 이러한 현상이 좀 오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3,000 한번 돌파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올해 진짜 24년도에 그걸 보는 게 소원이고요. S&P 500 지수가 21년 4월 만에 4,000, 24년 2월에 5,000을 돌파합니다. 이러한 변동성 있는 워낙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21일 엔비디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의 CPI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강조해 주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는 날에 또 나와주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요. 또 같이 또 어떤 실적이 발표될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동욱 멘토님과 또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